저는 티아고요. 이번에 시즌 3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수학, 티아쌤의 행복한 수학이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고대의 수학자 히파티아라는 최초의 여성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를 통해서 조금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히파티아라는 수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따서 티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좀 수학을 쉽고 재밌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강의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먼저 어머님들 강의. 수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막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좀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어머님들이 그냥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제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다 보면 수학이라는 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할 때 아이들은 그걸 압도되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아이한테 압도가 안 되면서 흥미롭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만나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의 역할은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난 싫지만 너는 잘해야 돼 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 수학이 우리를 막 함부로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압박이 심했잖아요. 우리가 압도되고 압박됐던 그거를 아이들한테 똑같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같이 재밌게 행복한 수학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요. 질문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곱셈, 나눗셈.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님이시고, 이 카페명은 D로 시작하시네요.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레벨이 제자리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응용 레벨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연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죠. 대체로 수학하면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대체로 연산이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세요. 수학이 꼭 연산이 눈에 띄죠.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다, 틀리다, 굉장히 평가하기도 편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빠르게 체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게 머리쌤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기를 쓰는 이제 그런 나라도 꽤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뇌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전두엽, 자전거를 우리가 탈 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그 바퀴가 녹슬어 있으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칠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전두엽에 기름칠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녹슨 자전거를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칠을 하고 자전거를 굴리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요, 연산에서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거는 게임을 주로 해요. 이렇게 초등 3, 4 또는 2학년에서 많은 부분 저도 가르칠 때 연산을 먼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고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 행복한 수학에 가시면 이런 백한계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앞뒤로 뺄셈편 또는 덧셈편 또는 뺄셈 곱셈편 이런 것들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백한을 푸는데 이거를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수학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수학이 굉장히 작은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는 안 하는데 대체로 게임으로 많이 대체하고요. 하지만 거의 뭐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연산이 많이 약한 아이들은 주로 이걸 하루에 하나 또는 일주일에 2~3개씩은 꼭 해요. 이거를 한두 달을 꼬박하면 아이들이 많이 늘기는 해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앞에다가 숫자를 조금 붙이셔가지고 12, 15 이렇게 조금
10의 두 자릿수로 만들어내면 훨씬 아이들이 할 땐 또 어려워하죠. 그럴 때는 모는 종이 같은 거를 조금 크게, 이건 한글 파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크게 하셔서 여기다가 곱셈표를 아이들이 표를 그려서 이렇게 칸별로 하게 하면 훨씬 쉬워요. 나눗셈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그 자릿수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가장 처음에 한 자릿수 한 자릿수, 그리고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이 정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그 룰대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연습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수업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풀더라고요. 23 곱하기 2에 대해서 2, 3은 6이고 2, 4잖아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23 곱하기 11을 2, 3은 6,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2, 3. 좀 아이다운 발상인가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채점만 하다 보면 그냥 얘가 모르구나, 틀렸구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오히려 역으로 왜 이런 계산이 나왔어? 이렇게 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학원 들어온 아이인데, 선생님의 방법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길게 쓰냐? 한 번에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볼까? 근데 너가 한 건 다르네? 그러면은 답이 다르다는 거는 뭔가 다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네? 이젠 좀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거를 고집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요. 그거를 너무 차단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허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의 계산 방법을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줄만 한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자기가 풀이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 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점은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 맞다, 틀렸다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죠. 얘는 이런 걸 어려워하구나,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저희 그 초등 3, 4 과정 지난번 지금 네, 그 저희 인강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초등 3, 4편에 보시면 곱셈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7단계, 10단계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활용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수 모형이 있으시다면 수 모형을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돼요. 수 모형을 가지고. 또는 A4 종이에다가 10칸짜리, 100칸짜리를 이렇게 붙여서 잘라서 그 종이로 연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고요. 또 질문이 또 왔는데, 또 어떤 질문이 왔냐면,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요즘 수학은 어떤 거죠? 요즘 수학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질문하실 때는 아이 나이를 알려주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제가 조금 더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머님들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오고 여러 가지 하셔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나이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배우셨는지 저랑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수학 중에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질문을 하실 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너가 모르는 건 뭐고 아는 건 뭐고, 그래서 아는 것부터 하고 모르는 거는 뭘 모르는지. 다 몰라요, 이런 친구들. 네, 지금도 학생이 한 명 들어왔네요. 다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몰라요 하는 친구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뭘 모른다 라기보다 아 저는 이걸 몰라요 라고 하면 아이들의 그 시작점을 찾아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그럼 계속 유추를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개념이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은 유형이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응용이 약한 건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따져서 보거든요. 개념이 약한지 유형이 없는지 응용력이 없는지 또는 문해력 어떤 언어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많이 느리다고요. 느린데 그래서 수학이 걱정이 되신다고요. 많이 이럴 수 있죠. 아이가 느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아이들도 성향이 다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용한 아이들은 이제 그 수학에서 엘지브라랑 지오메트리,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있는데요. 대수 파트는 이렇게 문제풀이에요. 방정식 같은 거. 지오메트리는 도형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이 되게 재밌는 건 초등까지는 또 되게 재밌다가 중등이 되면 어려워져요. 증명으로 넘어가니까. 막 도형의 성질, 뭐 닮음, 막 이렇게 증명하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보면 어떤 아이들은 엘지브라가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인 아이들도 잘 보면요. 뭔가 절차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이건 성별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뛰어. 성격도 막 이렇게 기분도 업다운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쭉 하는데 얘가 또 기분 나쁘면 훅 떨어져서 나오는데 좀 오래 걸려. 근데 또 어떤 업다운 애들은 또 이렇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공부하는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성격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연결이 된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상담 오실 때 메인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수가 좋아? 도형이 좋아? 도형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재미있게 뭔가 활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주로 도형을 좋아하고요. 숫자가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집중해서 쭉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한 자릿수가 두 자릿수 되고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가는데 어차피 그 규칙이 크게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 파트는 평면이었다가 입체였다가 또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조용한데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얌전한데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좁아지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저는 어떤 지점에서는 몇 년도죠? 2014년인가? 네, 2014년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수학을 잘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수학쌤이 이런 질문 한다는 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대안학교에서 있었고 그 대안학교 아이들 중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아시죠? 학교 때문에 수학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했던 건 그 친구는 어차피 제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했고 그 친구의 진로도 대안학교로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도를 하는데 중요한 베이스가 그 학업이 다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수학으로 해보자. 그 친구는 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활과 관련된 수학을 해볼까? 라고 하니까 완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남자아이였고요. 뭐 이렇게 모터 달린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학이 뭘까? 그래서 걔한테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역발상이죠.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자, 3학년이에요. 3학년 1학기부터 풀어야죠. 자, 1학년이에요. 1학기부터 풀어야 되죠. 이런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에서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다 뻗쳐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핀란드 쪽에 가보면은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한 학년의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 주제에 대해서 무학년제로 다양하게 서로 그러니까 미술, 과학 이런 과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제별 탐구들이 여러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랬던 학교도 약간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특강하면 이렇게 다 섞어서요. 무학년제로. 오늘도 초등 과정 고학년들 3학년 이상으로 특강을 모아서 아이들끼리 몇 명 모아서 했는데 태양계에 대해서 하는데 태양계가 원래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5학년 돼서 해야지 라는 게 있는데 제가 초3, 4 과정 이번에 지난 시즌에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태양계는 지구 이외의 행성 그리고 빠른 뭐 자동차 빠른 거 또는 큰 거 아이들이 이런 게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뭐 각자 뭐 자기 지식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학년에는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고 5학년에는 과학책을 좋아해서 과학책에서 읽은 걸 줄줄줄줄 나오고 초등학교 3학년에는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꼭 벡터가 고3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벡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 시즌에서 대체로 들어가는 게 수 파트, 도형 파트, 그리고 꼭 코딩이 1시간 들어가요. 그게 좀 시대에 발맞춘 게 아닌가. 제가 그걸 다 잘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어머님들이 왜 수학에서 어렵고 힘들어할까라고 하면 첫째 못해서, 둘째 몰라서. 자, 근데 못했다라고 할 때는 높은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는 그렇죠. 너무 문제풀이로 가고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의 태양계라 궁금하네요. 네, 해피미님, 오오님, 수학의 태양계. 오늘 했던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네, 마침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까 수업했던 거라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번에 초3, 4 줌 수업 그 부분에 나왔어요. 지지난 시즌에서 이제 수업하셨던 분들이 아이들 참여한 수업을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6회는 강의를 하고 2회는 아이들이 참여한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얘는 2회 강의였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어차피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 넓다. 그래서 불어와 영어와 한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 보이시나요? thousand, million, billion 그리고 네, 밀리아드, 밀리옹, 밀, 유니트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나라 언어로 바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태양계를 가지고 큰 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